지금부터 안드로메다 은하에 외계 문명이 존재할 확률을 계산으로만 따져봅니다. 상상은 버립니다. 희망도 넣지 않습니다. 오직 관측 가능한 수치만 사용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별이 약 1조 개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크냐면 현재 지구 인구는 약 83억 명인데 이 인구를 120번 복제해도 아직 1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제 계산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관측 결과 기준으로 행성은 흔합니다.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70%만 사용합니다. 두 번째, 거주 가능 영역의 비율.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또한 보수적으로 20%만 적용합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1조 곱하기 0.7 곱하기 0.2. 안드로메다는 약 1,400억 개의 생명 가능 후보 행성이 존재합니다. 아직은 희망이 많아 보입니다. 세 번째, 그 행성에서 실제로 생명이 탄생할 확률. 지구 사례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확정값은 없습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이 흔히 쓰는 보수적 수치 0.1%를 사용합니다. 1,400억 곱하기 0.1%. 그러면 약 1억 4천만 개의 생명 존재 행성이 나옵니다. 네 번째, 지적 생명으로 진화할 확률. 지구에서도 지적 문명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보수적으로 0.01%, 즉 10,000개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1억 4천만 곱하기 0.0001. 그러면 안드로메다는 약 1만 4천 개의 지적 문명 후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에 존재했을 수입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에 존재할 확률. 안드로메다 은하의 나이는 대략 100억 년 규모입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반박 하나. 초기 우주는 금속 원소가 부족했으니 100억 년 전부를 분모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깎아봅니다. 설령 초기 우주를 제외하고 유효 기간을 절반, 50억 년만 사용한다고 가정해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문명 유지 시간입니다. 기술 문명이 전파를 쏘고 관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 아주 낙관적으로 잡아도 1만 년입니다. 참고로 인류가 전파를 쏘기 시작한 지는 고작 100년 남짓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자원을 소비하며 과연 1만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계산합니다. 1만 년 나누기 50억 년. 동시 존재 확률은 50만 분의 1입니다. 이 값을 최종에 적용하면 1만 4천 곱하기 1 나누기 50만. 결과는 0.028. 분모를 절반으로 줄여도 결과는 여전히 1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확률이 낮다가 아닙니다. 이건 기대값입니다. 즉 안드로메다라는 거대한 은하 전체를 샅샅이 뒤져도 문명이 한 개도 온전히 동시에 존재하기 힘들다는 수학적 선고입니다. 그래도 억지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비관적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계산한 모든 확률이 기적적으로 틀려서 0.028이 아니라 딱 1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안드로메다 어딘가에 우리처럼 숨쉬는 문명이 하나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학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 사이의 거리는 약 250만 광년입니다. 만약 그 문명이 은하의 정반대편에 있다면 그들이 보낸 안녕이라는 전파가 도착하는 데만 250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문명 유지 기간을 얼마로 잡았었죠? 아주 낙관적으로 잡아도 고작 1만 년입니다. 그들이 신호를 쏘고 나서 그 신호가 은하의 반도 건너가기 전에 그 문명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신호를 받아 답장을 보낸다면요? 왕복에 5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들이 살던 모행성은 이미 식어버렸거나 항성이 폭발해 흔적조차 없을 시간입니다. 우주는 공간적으로 너무 넓고 시간적으로 너무 깊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명이 동시대에 서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한다는 건 마치 서울에서 바늘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부산에서 떨어진 바늘과 우연히 공중에서 부딪힐 확률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침묵의 엇갈림이라 부릅니다. 수천 개의 문명이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너무 일찍 태어나서 외로웠고 누군가는 너무 늦게 태어나서 고독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밤하늘은 저토록 화려하게 빛나지만 그 속은 철저하게 비어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안드로메다를 계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와 쌍둥이처럼 닮은 나선 은하입니다. 질량도 별의 수와 분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근사로 본다면 안드로메다의 성적표가 0.028이라면 우리 은하의 성적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르미 역설의 가장 서늘한 해답. 모두 어디에 있는가? 계산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초에 아무도 없었다. 아니면 있었지만 이미 모두 사라졌다.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홀로 남겨졌다는 것.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곧 우리 차례가 다가온다는 예고일까요? 지금까지 인류극장이었습니다.